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칩 시장 전반에 전력 효율이 갈수록 중요해진다는 관점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삼성이 12나노 공정으로 DDR5 D램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DDR5의 강점 중 핵심은 결국 높아진 생산성과 전력 소비의 감소입니다. 특히 소비 전력이 개선되면 전력 소모가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 등을 운영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탄소 배출과 관련해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게 필요한데 최상의 솔루션이 돼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그 전력 효율은 칩 시장에서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이른바 그 서버의 호텔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전력 관점에서 보면 전력 소모량이 가장 큰 시장이 바로 데이터 센터 시장입니다. 실제 지난 2020년만 해도 데이터 센터는 전체 세계 전력량의 3% 수준에 불과했지만 7년 뒤인 2030년 무렵에는 전체의 10% 이상 비중을 차지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합니다. 그만큼 서버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고 이에 비례해서 전력 소모도 많아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칩 시장을 보면 CPU에서 기존 강자인 인텔이 어려운 지경입니다. 여기에는 저전력에 특화된 ARM 계열의 CPU가 뜬 게 한몫하고 있습니다. 바로 애플 M 시리즈, 퀄컴의 그 스냅드래곤 80X 등 CPU 시리즈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전력 문제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종류의 크고 작은 서버들이 등장할 것이고 비용 절감은 중요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전력의 강점을 맞춘 ARM 기반 칩을 낙점하는 서버 업체들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달리 보면 그간 CPU 시장은 그 X86 프로세서 천하였지만 앞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싼 프로세서에만 의지하지 않고 전력을 덜 잡아먹지만 효율적인 성능을 겸비한 칩을 선호하는 업체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 자체적으로 칩을 설계하는 업체가 많아진다는 뜻은 이 가성비를 생각하는 업체가 많아진다는 뜻이고 고효율을 추구하는 업체가 많아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는 기존 인텔 AMD 등 X86 기반 칩 대신에 ARM 기반 칩의 운신을 넓혀주는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전력을 많이 잡아먹는다는 얘기는 곧 발열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는데요. 이는 곧 비용의 문제를 연쇄적으로 낳습니다. 이 정리하면 전력을 도외시한 성능에만 특화된 칩, 이는 압도적인 전력 소모 발생, 그리고 발열 문제로 야기됩니다. 이 발열 해결을 위한 냉각 솔루션을 또 마련해야 합니다. 비용 급증으로 연결되기에 칩 업체의 고충을 의미합니다. 이는 결국 저전력에 특화된 그리고 전력 효율에 최적화된 칩을 선호하는 반도체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깔고 CPU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텔의 12나노 CPU는 지난 2021년 나온 엘더레이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13세대는 지난해인 2022년 나온 랩터레이크, 14세대는 올 하반기 나오는 메테오레이크라고 불리는데요. 그 12세대인 엘더레이크부터 적용된 인텔 CPU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하이브리드 코어입니다. 이 하이브리드 코어는 기존 인텔 CPU에서 획기적으로 바뀌었다고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하나의 CPU 패키지에 고성능 퍼포먼스 코어와 저전력 고효율 에피션트 코어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P코어, E코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요. 성능 퍼포먼스에는 P코어, 퍼포먼스가 중요한 때는, 그리고 전력 효율을 크게 낮춰도 가동한 CPU 가동이 가능할 때는 이 코어만 구동하는 식입니다. 이 강력한 처리 성능을 요구하는 작업은 퍼포먼스 코어가 처리하고 단순 작업이나 명령어 등은 에피션트 코어가 따로 맡아 처리합니다. 이 코어가 따로 맡는다는 뜻이죠. 이 때문에 시스템 전반의 소비 전력 대비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CPU는 이미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ARM 기반 API 그 빅리틀이라는 구조로 적용되어 있는데요. 인텔이 이걸 자신의 CPU에 적용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텔로서는 그간 이 고성능 작업, 그 단순하고 사소한 명령어 처리 작업, 이런 것들을 모두 같은 CPU 코어가 처리함으로써 전력 비효율이 심해서 팹리스의 외면을 불렀다고 보고 제조 공정을 개선한 것이죠. 전력 효율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칩 시장의 트렌드가 없었다면 인텔의 이런 변화는 없었을 것입니다. 코어 수만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보고 하이브리드 코어를 도입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텔의 그 엘더레이크에 이은 13세대 CPU인 랩터레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나 게임에 맞춰서 코어 종류를 선택해서 구동하고 있습니다. 즉, 그 웹서핑 정도만 한다면 저전력인 이 코어만 구동하고 게임 같은 고성능이 필요한 작업에는 P코어가 구동되고 또 영상 편집 작업 같은 전문 작업에는 P코어와 E코어가
모두 구동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같은 X86 계열의 그 AMD도 이런 인텔의 하이브리드 코어를 도입한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 AMD의 CTO인 마크 페이퍼 마스터가 한 컨퍼런스에서 미국 IT 매체인 톰스 하드웨어와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 AMD가 향후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를 소비자 프로세서 라인업에 도입할 것이란 게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 AMD CTO는 무어의 법칙이 느려짐에 따라 컴퓨팅이 전력 효율성에 의해서 조정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코어 자체의 다양한 변형을 통해서 고성능 코어, 그 P코어와 전력 효율적인 E코어가 혼합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코어 밀도의 변화가 아니라 코어 유형의 변화, 그리고 코어를 구성하는 방법의 변화가 CPU에서 더 중요해질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AMD는 이미 그 AI를 사용해서 칩을 설계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 AI를 활용해서 칩 설계 요소의 레이아웃을 최적화하는 속도를 더 높이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는 그 칩셋 분할 및 칩셋 배치를 최적화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처럼 성능과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원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정리하면 이 소비자용 CPU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X86 계열의 인텔과 AMD가 공히 하이브리드 CPU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모두 전력 효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입니다.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엔비디아가 자신의 프로세서에 ARM의 서버용 CPU IP인 네오버스를 선택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 X86 아키텍처는 콘센트에 코드를 꽂는 것만 염두에 뒀을 뿐 전력의 한계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다는 혹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2022년은 유럽에서 전쟁도 있었고 또 이상기후도 심했었고 또 그 이전에는 암호화폐 시장으로 에너지가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됐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X86 CPU는 시대의 고민을 담아내지 못한 프로세서라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인텔로서는 X86의 본연의 무기라고 할 성능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도 과거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시장에서 CPU 최강자로서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음을 항시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실 반도체는 가장 전력 소모가 큰 산업입니다. 공장이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전력 소모는 3나노, 2나노 등 고급 프로세서일수록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첨단 고급 노드에 의존하는 파운드리일수록 엄청난 양의 전력을 소비할 수밖에 없고, 이는 TSMC의 경우 대만 그리고 삼성의 경우는 한국의 전력 공급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 역설적으로 미세 공정에서 앞설수록 탄소 중립은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TSMC의 창업자 장중보는 TSMC의 미국 애리조나 팹 건설을 매우 비판해 왔었는데요. 열정적인 엔지니어, 기술자, 생산 라인 인력 등을 포함해서 대규모로 제조 라인 인력을 동원하는 능력 등에 있어서 대만과 한국이 미국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강조해 왔던 게 바로 장중모호입니다. 그것도 미국보다 훨씬 낮은 인건비로 양질의 기술자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가는 것은 미국 정부가 팔을 비틀기에 그런 것일 뿐이라는 투였는데요. 하지만 지정학적 의미, 제작비 관점을 내려놓고 전력 소모라는 관점에서 보면 TSMC, 삼성의 미국 진출은 다른 각도에서 평가도 가능합니다. 그 애리조나는 미국에서 가장 큰 태양광 발전 단지 중 하나입니다. 아시다시피 애리조나는 사막이 많고 인구 밀도가 낮습니다. 이 반도체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기에는 최고의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SMC 최고 경영자들은 인텔이 반도체 상강이라 불리는 TSMC, 삼성, 인텔 중에서 탄소 중립 레이스에서 가장 앞서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는 업체가 바로 인텔이라고 외신 인터뷰에서 자주 말하기도 합니다. 전력 소모 관점에서 칩 시장의 기술 트렌드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